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딸 부잣집이에요. 제가 딸만 3명을 낳았거든요. 각각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죠. 저희 큰딸은 어른스럽고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항상 무엇이든지 알아서 척척 잘해왔죠. 대학 진학 후에는 장학금도 놓친 적이 없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에 비해 둘째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찾아왔는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정말 잦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전화를 받으면 학교를 무단결석하거나 몰래 빠져나가기도 사고를 친다는 얘기를 들어요. 담임 선생님 이름이 뜨는 전화 표시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전화를 하면 무시하기 일쑤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면 어쩔 땐 제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기도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둘째의 교복에선 희미하지만 담배 냄새가 날 때도 종종 있었죠. 둘째 때문에 제 속은 문드러져 갔습니다. 남편과 둘째에 대해 상의를 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정말 화가 나면 앞뒤가 없는 사람이라 둘째의 안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안이 쑥대밭처럼 들쑤셔질 미래가 눈에 선해서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둘째가 두드려 맞아서 어디 하나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물론 큰딸에게도 말을 못했죠. 안 그래도 의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큰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한술 더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 막내딸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딸, 무슨 일이야?" 라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막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지금 큰언니가 미친 것 같다며 빨리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전화 너머로 둘째가 악을 지르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막내를 다그쳤는데 큰딸이 막내 전화를 뺏었는지 큰딸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큰딸은 오늘 둘째의 비행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크게 엇나갈 것이 분명하다며 둘째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 것이니 저보고 끼지 말고 하던 일 마무리 다 하고 천천히 퇴근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막내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전화해도 받질 않더군요. 게다가 하필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도중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죠. 정말 어떻게 처리한 건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고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둘째 딸은 얼굴과 온몸에 얼룩덜룩 멍을 달고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둘째 방문은 손잡이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범벅이 된 둘째는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큰딸은 그런 둘째 보고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큰딸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이 난리가 일어나게 된 전말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어제 제가 늦잠을 잔 탓에 촉박하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급히 나가다 미처 제 휴대폰을 챙기지 못했죠. 또 어제는 큰딸이 공강인 날이라서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둘째의 담임 선생님의 전화가 제게 걸려온 모양이에요. 큰딸은 원래 제 전화를 받진 않는데 둘째 담임 선생님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둘째에게 큰일이 생겨서 급하게 연락 온 건가 싶어서 말이죠. 물론 그 연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의 불량한 행실 때문이었지만 말이죠. 선생님은 어머니께 직접 말을 할 테니 어머니 보고 연락 좀 다시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큰딸이 우겨서 본인도 알아야 되겠다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대요. 선생님은 학교로 어머니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큰딸은 그럼
본인이 내일 학교 상담을 엄마를 대신해 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은 제 휴대폰에서 둘째와 제가 나눈 메시지들 또한 보게 되었죠. 저에게 했던 욕설과 돈을 달라는 메시지 전부를 말이죠. 제가 어제 퇴근했을 때는 어떠한 티도 안 내고 별다른 말이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그렇게 오늘 오전 큰딸은 학교에 상담을 갖고 둘째의 비행 사실을 전부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왕따를 주도해서 제가 불려가서 직접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들께 허리 숙여 사과한 일,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 수시로 걸렸던 일,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돈과 물건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뺏어서 제가 변상을 해온 일 등 전부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딸은 상담을 하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고 버르장머리를 이번엔 아주 단단히 고치겠다 말을 하고 집으로 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째의 방을 뒤졌대요. 그런데 옷들에서 풍기는 희미한 담배 냄새와 책상 서랍 구석에서 발견된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또 뺏었다고 추정되는 여러 벌의 비싼 옷들과 명품 지갑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가서 선생님이 압수하셨던 동생이 휴대폰을 받아왔는데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아 뒤져봤더니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학교에서도 몰랐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큰딸은 단체 대화방에 한 친구를 초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한 욕을 하고 마치 자기 수족처럼 친구를 부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말로 해서 조용히 끝낼 수 없을 일이라고 직감했다고 해요. 그 길로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골프채를 하나 꺼내서 거실에서 둘째가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중학생인 막내가 집에 먼저 도착했는데 큰딸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으니 둘째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막내가 귀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큰딸은 저에게 말하길 처음부터 곤죽이 될 정도로 때릴 생각은 없었고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골프채를 옆에 뒀대요. 먼저 둘째의 자초지종을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둘째는 뭣도 모르고 큰딸에게 네 같은 게 분위기 잡으면 누가 쫄 것 같냐며 욕과 함께 낄낄거리면서 조롱했대요. 깐족깐족거리는 둘째를 본 큰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둘째의 뺨을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뺨을 시작으로 둘째는 신명나게 두드려 맞았던 것입니다. 그걸 본 막내가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고 큰딸이 제게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바꿔받은 순간에 둘째는 자기 방으로 도망쳐서 문을 걸어 잠궜대요. 그랬더니 글쎄 큰딸이 저와 전화를 끊고 막내에게 한 번만 더 전화하다 걸리면 너도 적골 날 것이라며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와 둘째 방문 손잡이를 깨부순 거였습니다. 막내는 큰딸을 말리려고 했지만 큰딸은 막내에게 이 사이에 끼어들면 경고를 하고 그때부터 둘째는 얻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큰딸은 둘째를 후려치다 못해 둘째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깨부쉈대요. 어쩐지 둘째 방에 있던 행거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졸라서 산 비싼 옷들은 다 가위로 조각조각 냈고 둘째 교복이랑 추리닝, 이렇게 필수품인 옷들을 제외하고는 다 갈기갈기 잘라버렸더군요. 막내 말로는 둘째 방에서 큰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두드려 팼대요. 사실 큰딸은 워낙 어른스럽고 조용조용해서 제가 의지하는 딸이거든요. 그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둘째를 한번 살펴보니 울어서 그런 건지 하도 맞아서 그런 건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둘째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들이 굴러다니더군요. 큰딸은 둘째를 후드려 패면서 둘째가 해온 비응 사실을 하나하나 짚었다고 합니다. 담배도 짚고 넘어가고 정말 야무지게도 때려 놓았더군요. 그렇게 큰딸은 한참을 때리다가 둘째에게 종이와 볼펜을 하나 주며 잘못한 일을 전부 적으라고 한 뒤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렸고 종이를 받음과 동시에 메타작을 종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둘째에게 한 번만 더 엄마가 이번처럼 학교에 불려가거나 또 종이에 적혀져 있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번처럼 곱게 끝내지 않겠다며 2차 메타작을 경고했고 옆에 있던 막내 보고도 너도 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막내가 둘째를 닮아가는지 약간씩 엇나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중학생인데도
노래방이며 PC방이며 자꾸 밖으로 나돌려고 하고 또 귀가 시간도 둘째 닮아서 자꾸 늦은 밤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큰딸이 막내까지 단돌이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은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집에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미안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도 미안. 근데 이건 엄마가 놀래서 심장이 내려앉을까봐 미안한 거지. 둘째를 때린 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후회도 없고 마음 같아선 지금도 모자라. 조금 더 두드려 팰까 하다가 엄마 얼굴 봐서 여기서 끝낸 거라고. 나도 둘째가 지금 사춘기고 반항하는 것도 잘 알겠는데 나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돈 달라고 욕을 내뱉는 행동이 치기 어린 반항이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고 학교에서 담배 피고 수업 째고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게 그건 엄마 사춘기 하는 흔한 반응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사춘기가 와서 하는 어리고 어설픈 반항이라고 보기엔 이미 너무 선을 넘었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엄마가 둘째를 훈육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훈육의 목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하면 선 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엄마의 훈육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 오히려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나는 둘째가 만일 이 시간 이후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절대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절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둘째가 이 정도까지 막장으로 나갈 줄 몰랐어.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라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둘째 보고 야, 너도 내 말 들리지? 너 한 번만 더 이번과 비슷한 상황 일어나면 오늘처럼 곱게 안 끝낸다.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참, 제게 조목조목 말하는 큰딸을 보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큰딸에게 일단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 뒤 둘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를 보면서 훌쩍이더군요. 둘째 몸을 한번 살펴보니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특히 뺨은 볼거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부어 있었죠. 입고 있던 반팔티는 얼마나 쥐어뜯긴 것인지 목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벌써부터 멍이 올라오는 것인지 푸르스름해져 있더군요. 그래도 둘째가 잘못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얻어맞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싶어서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일단 집을 치우기 시작했고 둘째도 본인 방을 아무 소리 없이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약 2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방에 큰딸과 데려갔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도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하긴 오죽했겠습니까? 순하디 순한 큰딸이 저리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손목도 얇디 얇고 여린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남편도 알겠다고 한 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쑥대밭이 돼서 급히 준비한 저녁이라 식탁 위는 조촐했죠. 밥을 먹으면서 저희 남편은 세 딸들 모두에게 각자 말을 했습니다. 먼저 둘째에게는 만약 한 번만 더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제도 모르고 날뛰면 너는 그때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처신 똑바로 잘해. 이번 일은 이대로 넘어가겠지만 지켜볼 거라고. 알겠어? 라고 했고 막내에게는 너도 오늘 일 누구보다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느낀 바가 많을 거야. 너도 처신 똑바로 잘하고 있지 않아. 둘째보다 정도가 덜할 뿐이지. 너 또한 둘째 보면서 비행을 따라할 시에 둘째 꼴 날 줄 알아? 너 또한 내가 지켜볼 거야. 둘째랑 막내 너희들 반항은 오늘까지야. 알겠니?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안 해? 라고 소리쳤고 둘째와 막내는 기어들어가는 것만 같은 목소리로 네라고 했죠. 그리고 큰딸에게는 오늘 일은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가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도 충격이고 물론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네가 잘한 일이지만 너도 오늘 과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니? 라고 묻자 큰딸은 네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이어서 오늘 네 행동은 너무 과한 행동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인 나에게 왔어야지. 그걸 숨기려고 들고 네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행동은 잘못됐어. 이번엔 네 행동을 넘어가겠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아빠에게 먼저 찾아와. 라고 했고 큰딸은 알겠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저 또한 안방에서 혼이 났어요. 당신 자식에게 물은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해.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숨겼어? 라고 남편이 말을 했죠. 저는 아니 그게 당신이 욱해서 오히려 일이 커질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한 거야. 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래서 지금 일이 어떻게 해결됐어? 여보, 오냐오냐 하며 기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나는 결국 당신이 아무런 말도 없어 아무것도 몰랐잖아. 집안의 가정이 이런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둘째가 학교에서 태도가 좀 불성실할 뿐이라며. 왜 당신한테 욕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술, 담배를 배웠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언급을 안 했던 거야? 당신의 그런 오냐오냐 하는 태도가 둘째를 더 어긋나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숨겼다고 해서 훈육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당신도 한 번만 더 나한테 애들 문제 어디 숨기기만 숨겨봐. 알겠어? 라고 화를 냈고 저는 알겠다며 다음부턴 솔직하게 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 둘째는 온몸과 더불어 얼굴까지 상처랑 멍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꼴을 보고 있으니 차마 학교에 내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몸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둘러댔고 집에만 있습니다. 막내 또한 학교를 마치고 제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을 차리면 둘째와 막내가 번갈아 가며 설거지를 합니다. 원래 큰딸이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청소나 빨래 개기 등 모든 집안일을 도와준 사람은 큰딸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막내와 둘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빨래도 척척 개고 더럽다고 쳐다도 보지 않던 분리수거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까지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제 딴에는 나름 훈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딸의 메타작과 남편의 엄한 경고로 특히 둘째가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씁쓸하거든요. 저와 남편 둘 다 큰딸이 너무 폭력적으로 일을 해결한 것 같아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과제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저희가 너무 걱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큰딸 덕에 저희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일단 결과적으론 딸아이 둘의 변화가 긍정적이라 지금은 지켜보려고 해요.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해자였을 딸을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했던 사실 또한 인정했고요. 이제부터라도 남편에게 숨김없이 사실을 말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사흘 정도만 있으면 둘째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의 비행의 비읍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게 있었던 일은 어디에 말할 곳도 없어 이렇게 글로 끄적여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